지난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뛰었다는 게 또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선에서 뛰지 못하고 미드필더에서 출발하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는 스피드도 느려지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지난 경기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히트맵은 토트넘의 전술에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토트넘은 뭐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아주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공격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수비할 때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낮은 위치에서 수비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오죠.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요,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가장 잘 썼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역습할 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갔거든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니까 손흥민이 그 역습 찬스에서 결정을 지어주면서 토트넘의 역습이 정말로 날카롭게 전개가 됐었던 건데, 이제 그 역습을 전개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요, 케인이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받아줄 때 이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 케인이 상대 수비를 이겨내고 패스를 보내주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결정을 지어준다. 이게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그리고 토트넘이 가장 자랑하는 손캐 듀오. 이 손캐 듀오가 역습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최고의 조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뛰려면, 그리고 토트넘이 역습을 잘 전개하려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진 이후에 버텨주는 플레이가 일단은 역습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케인에게 볼을 토트넘이 건네주는데, 여기서 케인이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돌아서는 플레이가 요즘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볼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가봐야 볼이 안 오니까 뛰어나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시 수비하러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토트넘이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케인이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상황인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으니까 손흥민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있다가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히샬리송, 그리고 중원에 있는 벤탄쿠르까지 달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케인이 살리바와의 1대1 경합 상황에서 볼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케인이 살리바를 이겨내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살리바가 케인의 볼을 빼앗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히샬리송, 벤탄쿠르, 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전방으로 아무리 뛰어나가 봐야 볼이 안 오니까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 패턴이 자연스럽게 지금 토트넘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큰 팀이에요. 1차적으로 케인이 전방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케인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케인이 상대 수비수에 막혀서 볼을 전개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케인이 내려오는 플레이를 줄이고 오히려 케인이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이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들이 지난 시즌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케인이 상대 수비수에 막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손흥민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케인은 올라가 있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케인에게 볼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게 갑자기 이번 시즌에 과도하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온다기보다는 케인이 안 풀리면
두 번째 옵션으로 내려와주는 선수가 보통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경기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케인이 이겨내질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려와서 공격수가 볼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더군다나 옆에 히샬리송이 있었죠. 근데 히샬리송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 그리고 내려와서 볼을 지켜준 이후에 앞선으로 볼을 전개하는 플레이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죠. 이 선수의 단점은 투박하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히샬리송이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빈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들이 지난 경기에서 특히나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볼을 전개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히트맵에서 봤었던 바로 그 위치죠. 중원 라인에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그리고 손흥민, 이 세 명의 선수가 중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인데 케인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내려와 있고 오히려 케인이 올라가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러한 전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 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서 케인이 못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달려나가도 손흥민 선수한테 볼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역습 전략을 쓰는데 한 선수가 부진하면 이 역습 전략 자체가 안 돼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콘테 감독이 단순히 토트넘에서만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터밀란에서도 사실은 비슷했고요. 첼시에서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콘테 감독이 오랜 시간 동안 감독 경력을 이어나오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최전방 공격수가 부진하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역습 자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인터밀란과 헬라스 베로나가 경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딱 두 팀의 전력을 놓고 보면 인터밀란과 베로나, 당연히 인터밀란이 훨씬 더 강팀이거든요. 근데 인터밀란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최전방에 루카쿠 한 선수만 두고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어내면 지금 토트넘하고 마찬가지로 루카쿠한테 볼을 보내주는 거예요. 루카쿠한테 볼을 보내주고 루카쿠가 볼을 받았을 때 수비 라인에 가담하고 있었던 라우타로, 바렐라, 측면에 있는 페리시치, 오른쪽에 있는 하키미,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면서 루카쿠가 버텨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이 전개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인터밀란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고 상대팀 선수들이 높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방 압박을 위해서. 근데 이때 인터밀란의 바스토니가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루카쿠죠. 그러다 보니까 루카쿠에게 롱패스, 그리고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때 옆에 있었던 라우타로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루카쿠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면에서도 루카쿠가 뛰어나가는 라우타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라우타로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느냐? 케인이 볼을 받아주고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하는 전략은 늘 조금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언제나 최전방 공격수의 컨디션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케인이 볼을 못 받아주니까 손흥민이 전방으로 나갔을 때 아무리 뛰어나가도 스피드를 못 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풀릴 때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 리버풀전의 경기 장면인데, 리버풀전이 토트넘이 역습을 정말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죠. 근데 이 경기 장면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케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볼을 전달해 줍니다. 케인이 전방에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낮은 위치에 수비에 가담해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케인이 버텨주니까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수비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것은 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수비할 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건 당연히 공격수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는 공간을 향해서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패스를 보내줄 수 없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케인 한 선수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토트넘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을 거쳐서 나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케인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케인 입장에서는 점점 더 상대팀들이 케인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그런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케인을 거쳐나가는 플레이에 의존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케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케인이 집중 마크를 당하는 상황도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케인을 거치지 않고도 역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토트넘이 너무나 케인을 거쳐가는 플레이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 케인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토트넘의 역습 자체가 안 된다.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